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나라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스위스를 꼽으실 텐데요. 하지만 말이죠. 가장 밝은 빛 뒤에는 언제나 가장 짙은 그림자가 숨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스위스 바젤의 한적한 뒷골목에서 발견된 시신 한 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국가가 감추려 했던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죠. 자, 지금부터 그 끔찍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스위스 바젤의 춥고 안개 깬 10월의 밤입니다. 안개가 어찌나 자욱하게 깔렸는지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뭔가 아주 불길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요, 언제나 그렇듯 틀리는 법이 없죠. 모든 비극은 바로 이 끔찍한 발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둔 늙은 형사, 훈켈러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단골 술집에서 한 잔 걸치고 비틀비틀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근데 저기 가로등 아래 벤치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술집에서 자주 마주치던 노인네, 하루디였죠.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미동조차 없는 거예요. 훈켈러가 가까이 다가가서 본 건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하르디는 목이 졸리고 날카로운 것에 베인 채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단순 강도살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왼쪽 귓불. 이게 아주 잔인하게 찢겨져 있었고 그가 늘 자랑처럼 여기던 다이아몬드 피어싱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귓불을 대체 왜 찢었을까요? 자, 이렇게 귀괴하기 짝이 없는 사건. 이 사건을 해결할 사람은요, 평범한 경찰이 아닙니다. 아주 괴짜 같은 형사, 바로 훈켈러죠. 훈켈러,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이는 60이 훌쩍 넘었고 은퇴가 코앞입니다. 심장도 안 좋아서 늘 골골대죠. 경찰서의 그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뒷골목 허름한 술집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 뭐랄까, 조직에 잘 섞이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서류나 명령보다는 평생 현장에서 뒹굴며 쌓아온 자기 감을 더 믿는 그런 사람이죠. 경찰 윗선에서는요. 이거 뭐 마약갱단 놈들 짓이네? 하고 서둘러 결론 내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훈켈러의 감은, 그 동물적인 직감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절대 그냥 강도 사건이 아니야. 저 찢겨나간 귓불.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감, 그 예리함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졌던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립니다. 훈켈러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간 사건. 바로 몇 달 전에 일어났던 매춘부 바르바라 암슬러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세상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닮아 있었던 거죠. 둘 다 목이 졸렸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으로 귓불이 찢긴 채 귀중품이 사라졌다는 점. 이건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연쇄살인의 징후였죠. 하지만 경찰 조직은 이런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저 알바니아 갱단이라는 손쉬운 희생양을 내세워서 사건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을 뿐이었죠. 당연히 훈켈러의 주장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맙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훈켈러 앞에 이제 거대한 벽이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동료들이 비협조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혼자서 수사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조직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오죠. 심지어 용의자를 신문하러 갔다가 정체 모를 괴한들에게 습격까지 당해서 쓰러집니다. 결국 윗선에서는 눈엣 가시 같던 훈켈러에게 정직, 처분이라는 칼을 빼들어요. 사실상 넌 이 사건에서 손 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훈켈러가 그런다고 포기할 사람인가요? 절대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사건에서 쫓겨나 프랑스 시골집으로 유배되다시피 했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그의 진짜 추적이 시작됩니다. 더 집요하게, 더 외롭게, 오직 혼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롭고 긴 추적의 끝에서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요. 평화의 나라 스위스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아주 추악한 맨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뿌리는요, 놀랍게도 수십 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스위스 정부가 예니셰라고 불리는 소수민족을 상대로 정말 끔찍한 국가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서 격리하고 강제 동화 정책을 펼쳤던 거죠. 이 어두운 역사가 지금의 연쇄살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예니시에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들은 흔히 집시 또는 유랑민으로 불리면서 스위스 사회의 그 획일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력적인 국가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던 소수 민족입니다. 바로 이들의 잊힌 역사가 사건의 핵심 열쇠였던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하필 찢긴 귓불이었을까요? 여기에 정말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예니셰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그 형벌로 귀를 찢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잔혹한 역사의 상징이 살인의 서명으로 되살아난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추리극이 아닙니다. 은퇴 직전의 이 늙은 형사의 고독한 투쟁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죠. 범인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범인은요, 이런 폭력적인 역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배척해온 위선적인 사회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회가 괴물을 만들어낸 셈이죠.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거대한 기득권과 조직의 불의에 맞서서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진실을 쫓는 한 늙은 형사의 고독한 끈기입니다. 그에게는 초능력도 화려한 액션도 없어요. 하지만 잊힌 역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그의 투쟁이야말로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당신이 거대한 시스템의 불의와 마주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훈켈러처럼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